자, 통계적 추정에서 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모비율 추정을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모평균, 표본 평균은 공부를 했는데, 그럼 모비율, 표본 비율에 대한 용어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해서 비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 A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십니까? 이 A 정당이 정당으로서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데 이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 중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한다고 합시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A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 몇천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냥 정당 지지율 하나 조사하려고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한 500명 또는 1000명 전화를 걸어서 지금 A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500명을 조사를 했을 때 그 500명 중에서 만약에 100명이 지지를 합니다. 100명 너무 적은가? 300명이 지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60%잖아요. 너무 높은가 이거는? 하여튼 100명 중에 500명 중에서 300명이 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500명 중에 300명이니까 60%잖아요. 그럼 이 60%는 뭐냐 하면 0.6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표본에 대한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국민이 다 조사를 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조사를 했을 때 이게 0.6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표본 비율 0.6을 가지고 대략 0.6 근처가 모비율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2번 단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모집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집단이. 자,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그 집단이 모집단이잖아요. 그럼 이 모집단에 어떤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모집단의 비율, 그러니까 A라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 비율이에요. 모 비율,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이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요. 500명을 뽑는다든지 1000명을 뽑는다든지 그러면 이 N이 바로 뭐야?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저 A 정당을 지지를 합니다 하는 사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지지를 하는 사람 수가 있겠죠?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표본 비율 P 햇이라는 거예요. 햇, 모자예요, 모자. P에다가 위에 이렇게 모자 씌웠어. P 햇이라고 읽어요. 자, 다시 한번, 전 국민 중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가 모 집단입니다. 우리는 A라는 정당의 지지율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갖고 몇 천만 명이 될 텐데 그걸 다 조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A 정당 지지율을 알고 싶어. 그게 모 비율이에요. 모집단의 비율. 그래서 알고 싶어서 일단 500명만 좀 여론조사를 해보자. N명을 뽑았어요. 그럼 그 N명 중에서 지지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수가 X라는 거예요. 만약에 500명 중에서 200명이 저는 그 정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표본 비율은 0.4가 되는 거죠. 자, 이 N이 500명인 거예요. 지금 N이 500명.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200명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죠. 500명 중에서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빵이에요, 빵. 그럼 표본 비율은 0이겠죠. 근데 500명 중에서 500명이 다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500분의 500이니까 표본 비율은 1이겠죠. 당연히 표본 비율은 0부터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n분의 x가 표본 비율인데 이 표본 비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표본 평균이 갖고 있는 성질,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표본 비율이 갖고 있는 성질을 알아보자. 그러면 일단 표본 비율의 평균을 알아보자.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어떻게 쓰죠? p 햇에 2를 붙여주면 되죠. 요것이 요 괄호 속에 있는 것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 단원에서 그 배웠잖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였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았죠. 그죠? 여기서도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 500명을 조사를 했어요. 500명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하는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수를 x라고 해. 그럼 이 x는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100명, 500명을 조사했는데 100명이 지지를 해. 그럼 우리는 표본 비율을 뭐라고 그런다? 500분의 100이니까 0.2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뽑다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럼 표본 비율은 한 0.9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뽑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 그럼 표본 비율은 0.05, 뭐 0.01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비율은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일 텐데 이 표본 비율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게 뭐냐 이거야. 마치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은 것처럼 표본 비율의 평균도 모 비율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표본 비율이 n분의 x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n은 뭐죠? 표본의 크기. x는 뭐죠? x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야. 지지합니까? 뭐 좋아합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한 사람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n분의 x가 표본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x가 100.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x가 100일 확률이라는 거는 x가 100일 확률이라는 거는 100명이 지지한다, 100명이 찬성한다라고 말을 할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100명이 지지를 한다라고. 사실은 이 앞쪽 단원보다 이 단원이 좀 어려운, 이걸 유도하는 게 좀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을 때, 그 정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그 모 비율이 0.3이라고 해볼게요. 모 비율이 0.3이야. 그러니까 유권자들 대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0.3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그걸 모르니까 표본을 뽑아갖고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500명을 우리가 뽑았어. 5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지지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명일 확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명이 있어요. 500명이 막 5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명이 지지합니다라고 말할 확률은 이 500명 한 명 하나하나는 지지한다라고 대답할 확률이 0.3인 거잖아요. 모 비율이 0.3이니까. 유권자 전체는 0.3, 30%의 확률로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30%란 말이야. 0.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권자가 막 지나갈 때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A라는 정당을 지지할 확률은 0.3인 거잖아요. 모비율이 0.3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500명을 뽑았죠, 지금. 이 500명을 뽑았는데 이 500명 중에서 지지를 할 사람 수를, 지지하는 사람 수를 우리가 X라고 놨을 때 이 X는 빵명일 수도 있어요. 빵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들만 500명이 뽑혔어. 그럼 지지하는 사람 수는 빵일 수 있는 거고 지지하는 사람 수 X는 50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지하는 사람이 100명일 확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 500명 중에서 요 사람 100명이 찬성할 수도 있고 요 사람 이렇게 100명이 또 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500시 100이 되는 거고 지지를 합니다라고 할 확률이 0.3이잖아요. 0.3에 100제곱에 전 싫은데요. 찬성 안 하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데요. 0.7은 400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요게 확률이 뭐예요, 이게?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말이야. 그 말은 이 X는 뭐라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죠. 자, 시행일수 몇 번? 500번. 그죠? 500. 그 다음에 지지하는 거는 30%니까 0.3을 따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뒤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가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X는 이항분포 뭐를 따른다? 이번에는 N이죠? 몇 명 조사했어요? N명 조사했잖아요, N명. 그죠? N명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모비율은 뭐예요? P잖아요, P. N, P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P가 0.3인 걸 갖고 지금 예를 들었었던 거고 자, 0.3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모비율은 P 그 자체예요. 자, 그러면 X는 B, NP를 따른다가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배웠죠?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뭐죠? NP, 분산은 뭐였죠? NPQ였습니다. 그죠?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제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그럼 뭘까요? 표본 비율이 뭐죠? n분의 x, 이게 표본 비율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듯이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은 뭐였어요? aex 플러스 b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n분의 1 하고 e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x의 평균은 뭐였죠? np였죠. 그러니까 n분의 1 곱하기 np가 되니까 뭐야? p예요. 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야? 모비율하고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표본 비율은 어떻게 사람을 편중되게 뽑으면 찬성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떻게 뽑으면 또 낮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얘네들의 평균은 결국 뭐야? 모비율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다라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직관적으로도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 라고.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럴 것 같네.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저게 무슨 뜻이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봐야 돼? 분산. 표본 비율의 분산을 따져봐야 되겠지. 자, 표본 비율의 분산은 표본 비율이 뭐예요? n분의 x예요. 그럼 이건 뭐였더라? 여기서 우리 분산 뭐였죠?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원래 분산의 몇 배? 이 x 앞에 곱한 상수 이거의 제곱배였죠.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n분의 1 x 이렇게 된 거잖아. n분의 x라는 게 n분의 1 x잖아. 그러니까 x 앞에 뭘 곱한 거야? n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뭐예요?
분산 앞에 뭐가 오는 거야? n제곱분의 1이 오는 거야. 그러면 n제곱분의 1 곱하기 분산이 뭐였죠? npq잖아. npq 곱하기 npq. 아, 그래서 뭐야? n분의 pq구나.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다? n분의 pq다. 그러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뭐겠어?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pq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n이지. 루트 n분의 pq 요겁니다. 자, 이제 암기해야 되죠. 이해를 했으면 암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다시 돌려보고 영상 또 들어보고 아, 저렇게 된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해됐으면 암기예요. 암기를 해서 일단 외울 건 외워야 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자, 기본 문제 11-1번. 요거 외웠죠? 요건 그대로 두고 얘는 아까 예를 든 거였으니까 지우고. 자, 문제를 볼게요. 어느 지역 주민 중에서, 자, 어느 지역 주민이야? 어느 지역 주민 중에서 혈액형 A형인 주민의 비율이 36%래. 그러면 여기서 100명을 이미 추출해요. 100명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의 주민들의 혈액형을 조사를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의 혈액형 중에서 A형인 주민의 비율이 36%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모 비율인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 고양시 아니면 주엽 이동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0.36입니다. 자, 근데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 100이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자, 100명을 뽑았어. 100명을 무작위로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100명 뽑아놓은 사람들의 A형 혈액형을 조사하면 36명이 A형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지역 주민들 전부 조사했을 때는 혈액형 A형이 36%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명을 뽑아갖고 무작위로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비율이 36%니까 36명이 A형이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은 O형, B형, 뭐 A, B형이 막 뽑혀가지고 A형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다 A형일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100명을 뽑았습니다. 자, 질문이 뭔데요? 1번. 100명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인 주민의 비율을 P-이라고 할 때, 자, 100명 중에서 A형인 사람의 비율을 P-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표본 비율이잖아요. 표본 비율. 100명 중에서 A형, 자, 조사했더니 20명이 A형이야. 그럼 100명 중에서 20명이 A형이야? 그건 표본 비율이 0.2라는 말이란 말이야. 0.2. 그죠? 그 다음에 100명 뽑았는데 90명이 A형이야. 그럼 표본 비율은 0.9인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P-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라고 하면 자, P-의 평균, 표본 비율의 평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라고요? 모 비율하고 같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야? 0.36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P-hat,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야? 저거잖아요, 저거. 그죠? 자, 몇 명 뽑았죠? 100명. 됐죠? 그러면 P가 뭐죠? 모비율 0.36이죠? 그 다음에 Q가 뭐예요? 1-P가 Q잖아요. 0.64. 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10의 제곱이죠. 0.36은 0.6의 제곱이고 0.64는 0.8의 제곱이죠. 그나마 계산이 좀 낫네. 그러면 이건 뭐야? 10분의 0.6 곱하기 0.8의 전체 제곱인가요? 0. 우리 뭘 구하는 거죠? 표준편차 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계산한 다음에 루트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표준편차는 뭐예요? 10분의 0.6 곱하기 0.8이에요. 이게 0.6848, 0.48이네요. 따라서 0.048. 예, 요게 표준편차가 되겠네요. 자, 2번. 100명 중에서 A형 주민이 A형의 주민 수가 42명 이상 48명 이하일 확률이 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100명 중에서 A형 주민수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명 중에서 A형 주민수를 X라고 할게요. X. 자, X명입니다. X명.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확률 X가 10일 확률이 뭐니? 자, 무슨 뜻입니까? X가 10일 확률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서 A형 주민수가 10명일 확률이 뭐냐 이거예요. 100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A형인 사람들이 많이 뽑힐 수도 있는 거고 A형인 사람이 아주 적게 뽑힐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100명 중에서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10명일 확률이 뭐냐라고 물은 거잖아. 그럼 뭐야? 이 사람이 1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기 저 사람 이 사람 해서 10명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100시 10에 자 A형일 확률이 뭔데? 이 사람이 A형일 확률이 뭔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0.36의 10제곱이고 0.64의 90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독립식 확률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X는 뭐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죠. 자, 몇 명 조사했어요? 몇 번 시행했어요? 100명이잖아요. 100명. N이 100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한 명이 A형일 확률이 0.36이니까 0.36을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뭐죠? 100 곱하기 0.36이니까 36인 거고 분산은 뭐죠? NPQ. NP에다가 Q 100분의 64를 곱하는 0.64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36 곱하기 100분의 64. 그러면 100하고 요게 6의 제곱, 8의 제곱. 68, 48의 제곱. 그럼 10분의 48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4.8이 되는 거죠. 표준편차는.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n이 크면 클수록 이 x는 정규분포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x는 뭐예요?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하자. 자, 평균은 몇 명? 36명. 자, 표준편차는 뭐죠? 이게 분산이니까 표준편차는 4.8이죠. 4.8제곱을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균포로 바꿔치겠습니다. 가서 여기가 얼마야? 36이에요. 평균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42명 이상 48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수, 이것은 42명, 그 다음에 여기가 48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요 확률이 뭐냐라고 묻는 거잖아 지금. Z로 바꿔야지 그러면 당연히. 자, Z. 자, Z로 바꾸는 식은 표준 편차 4.8, X 마이너스 평균 36입니다. 자, 여기다가 42 집어넣었어요. 42. 그럼 4.8분의 6이죠. 얼마예요? 1.25가 되겠다. 1.25. 그 다음에 48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48. 그럼 4.8분의 12. 48분의 120. 이 정도면 암산이 안 돼요. 6, 20. 68, 48. 4, 5, 2.5에 2.5. 2.5. 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그러면 Z가 0부터 2.5까지 확률에서 Z가 0에서 1.5까지 확률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2.5 표에 나왔죠? 0.4938. 0.4938에서 1.25도 나왔네요. 0.3934. 3944야. 3944. 자, 빼면 얼마입니까? 4. 9. 0.0944가 답이다. 네, 맞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단원에서 풀었었는 방식으로 푼 거고, 여기서는요 우리가 표본 비율, 모 비율을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그 전제를 깔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표본 비율이라는 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쪽 단원에서 표본 평균의 성질을 공부를 했잖아. 표본 평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 평균하고 같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했었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리고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모양에 가까워진다. 정규분포 모양을 따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 이 표본 비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P햇은 정규분포를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 비율하고 똑같다. 모 비율 0.36이잖아요. 모 비율하고 똑같다. 이렇게 0.3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그 평균이 모 비율과 같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우리가 100명을 뽑았어. 100명을 뽑았어. 근데 100명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0명일 수도 있고 9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 비율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표본 비율들의 평균을 내보면 그게 모 비율하고 같더라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은 증명이 우리 수준을 넘어서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 중에서 A형 주민 수가 42명 이상, 48명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 표본 비율이 0.42 이상, 0.48 이하, 0.48 이하일 확률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0.42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0.48이잖아요. 요 확률을 구하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얘를? Z로 바꿔야지. Z로 바꾸자. 자, 그럼 이번 Z는 뭔데요?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표준 편차가 여기 있네. 루트가 들어가고 막 분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귀찮아요. 루트. 자, n이 뭐죠? 우리 몇 명이죠? 100명. P가 뭐죠?
0.36. Q는 0.64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P 햇에서 P, 모비율 0.36을 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0.42가 Z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어. 여기다가 0.42 집어넣어야지. 0.42. 그럼 얘가 계산 한번 보자. 뭐냐 이거 지금. 얘는 10으로 나올 테고 이건 0.6으로 나올 테고 0.8로 나오겠네. 그럼 0.48. 0.048인가 봐. 자, P햇이 0.42야. 0.4에서 0.36을 뺐어. 0.06이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48분의 60이니까 1.25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48을 집어넣어. 0.48 넣으면 얘가 0.12가 되나요? 그러면 48분의 120입니까? 그럼 2.5죠? 예, 2.5. 아까랑 똑같게 나와요. Z는 당연히 똑같아야지. Z가 달라지면 안 되지. 자, 이겁니다. 그러면 표준 정균법 표를 읽어주는 건 똑같으니까, 아까랑 똑같으니까 이 확률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이 사실 나온 거죠. 2번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어요. 이항분포를 정균포로 근사시킨 유형하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 가지고 있는 성질.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하고 같다.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요걸 가지고 표본 비율도 정균포가 따른다. 정균포를 따르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표본 비율도 정균포를 따르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Z로 바꿔서 표준 정균포 표를 보고 확률 읽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풀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첫 번째 풀이 방식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자꾸 푸는 연습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이렇게 마칠게요.